2023학년도 4월 고등학교 3학년 해설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1등급 메이커 이하영이고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는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다라고 해서 수학원, 수학2 해서 1번 문항부터 22번 문항까지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학원 따로, 수학2 따로 이렇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유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좀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학원, 수학2 선생님 구별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원이 11문항 그리고 수학2가 11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단원별로 원래는 비슷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있죠. 3문항, 4문항, 4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요. 첫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 부분 2단원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적분 부분이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2라는 과목 자체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워낙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14번 문항 여러분한테 꽤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번 문항도 사실은 꽤 많이 어려웠었죠. 계산 자체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문항 다 풀어드리는데 고난도 문항 위주로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었는가 좀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출제한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 문항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 자체가 워낙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 공통 과목에서 이미 22번 문제까지 풀면서 힘이 쭉쭉 빠지거든. 그러다 보니 선택 과목이 남아있는데 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미적분 문제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 수학2 문제들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여러분 딱 첫 페이지 보면서 느꼈죠. 뭐가 나왔습니까? 우극한, 좌극한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이거는 뭐 이제는 안 보고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왔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왔어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여기 2라고 적혀 있죠? 2가 되어 있고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래요. 여기가 2라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왔습니다. 극한값 얼마입니까?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하면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거. 첫 페이지에서는 여러분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해결하면 충분히 3번 문항 해결할 수 있었고요. 4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fx라는 아이가 3차 함수인데요. 극소값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야.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를 미분했을 때 우리는 극값을 가지는 x의 값을 알아낼 수 있는데 한번 미분해 볼게요.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랑 그리고 1이라는 값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이제 하나 더 기억합시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하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2차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0 만드는 x 중에 작을 때가 극대, 0 만드는 x 중에 큰 값이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값이야. 즉, 극소값이 2일 때라는 말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것을 의미해 2라는 것을 의미하고 x에다 1 대입하면 2-6 플러스 a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양쪽 2 사라지게 하면은요.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극대값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항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알겠죠? 1페이지에 이 정도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그래도 많이 높아지는 편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진짜 바로 보면 계산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계산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점짜리 문항 또 연결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번 문항이고요. 이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0이 아닌 모든 실수 h에 대하여 다항함수 fx에서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의 뭐가
평균 변화율이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3일 때 갑자기 또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부터 볼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평균 변화율이야. 즉, 1 플러스 h에서 1을 뺀 값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평균 변화율인데 이 값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f'1의 값을 물어봤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바로 f'1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주어진 것이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었던 거야. 요 값이었던 거야. 즉, 이만큼이 주어져 버렸네. 뭐라고 주어졌냐면 h제곱 플러스 2h 더하기 3으로 주어진 거야. 즉, 얘는요.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3은 가항함수이기 때문에 h에다 0을 대입한 3이 바로 극한값이 됐는데 걔가 바로 뭐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였던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 자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미분계수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걸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은근히 또 평균 변화를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문항 또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7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접선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고배미분법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고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접선의 뭐는 알아낼 수 있습니까? 기울기는 알아낼 수 있죠. 뭐예요? f'0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에 봤더니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져 있어?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 접선 위에도 누가 있어야 돼? 0,f0이 있어야 되겠지. 자, 따라서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를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즉, f0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우리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와 0에서의 함수값을 자연스럽게 알아낸 거야. 자, 그랬을 때 gx라는 함수가 주어져서요. x 플러스 2랑 fx가 곱해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g'x부터 계산해 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되어서 fx가 되겠죠. 더하기 x 플러스 2에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문제에서 f'0의 값을 물어봤으니 x에다 0을 대입할게요. 얘는 f0이죠. 여기다 0 대입하면 2배의 f'0이 되어서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3이었어.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6을 계산하면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 의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고배 미분법까지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접선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고배 미분법만 물어본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도 충분히 3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우리 7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번 문항인데요. 여러분 보니 f'x가 주어져 있는데 갑자기 또 정적분이 주어져 있어서 극한과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선생님의 에센스에서 워낙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ft라는 아이의 입장에서 0에서부터 x까지를 정적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 ft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고 한다면 대문자 f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소문자 ft가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x분의 1이니까 분모를 x라고 써도 되죠. 자, 그 다음 ft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고 했으니까 얘를 정적분한 모습은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0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얘가 뭐를 의미해 그러면? 대문자 f'0을 의미하는데 대문자 f't가 소문자 ft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f
0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냈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1임을 알아냈는데 주어진 걸 보니 f'x인 거야. 즉 f'x를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fx가 나오는데 그때 정분상수를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걔가 바로 뭐예요? 0에서의 함수값이죠. 따라서 f'x를 적분합니다.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야. 즉 적분상수가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았어요. 이때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x에다 2 대입하면 8 빼기 8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어서 얘네들 사라지죠.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예전 같으면은요. 그냥 얘 하나랑 그 다음에 f0이 1임을 이용해서 f2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를 활용했습니까? 정적분과 극한의 관계, 즉 미분계수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물론 4점짜리 문항이지만 계산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면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잘 알고 있는 개념들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4점짜리 문항 하나 해결해 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4점짜리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땠습니까? 요거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산이 어쨌든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fx라는 아이가 3차 함수입니다. 선생님 써놓을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A 0,1과 점 B K,FK에서 만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A가 0,1이고요. B는 K,FK야.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B도 여기에 있는 A도 다 fx와 그리고 gx 위에 있는 점이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지금 교점이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두 점이 다 y는 fx, y는 g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f0이 1, g0이 1이다. 여기는요. fk가 gk와 같다라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 볼게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점 a를 지난대요. 그런데 걔가 또 뭐가 된 거야? 접선이 된 거야. 접선이 되었고 곡선 y는 fx와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곡선 y는 gx와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 할 때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적분한 값이 0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리고 발문이 살짝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0에서부터 K까지 GX를 정적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에도 이 K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X가 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 가서 우리 그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y는 g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서 얘 이름이 y는 gx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서 얘가 0,1입니다. 근데 얘는 y는 fx와 y는 g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b라는 점이 있어서 얘는 k, fk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연결한 이 직선 자체가 뭐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fx라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이에요 라고 되어 있고요. 봤더니 S1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S2라는 두 개의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가 같은 거야. 이 넓이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선생님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면 사실은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곡선의 모습이 바뀌면 정적분한 결과가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S1 구하고요. S2 구해서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S1을 구할 수는 있겠지. 왜? 나는 y는 fx를 알아요. 그리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데 얘가 다행히 뭐를 지나고 있습니까? 0,1을 지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y는 fx가 접선 위에 있기 때문에 S1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gx라는 아이를 굳이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 gx도 접선만 구할 수 있으면 접선 아래에 있는 gx 입장에서 S2에 관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f'x를 구해보면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었어. 따라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한 k 세제곱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을 계산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k를 대입한 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이 되고 x 마이너스 x 좌표인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얘가 뭐를 지난다고요? 0,1을 지난대요. 따라서 y에다가 1, x에다 0을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겠지. 따라서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6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k 대입하면 마이너스 k를 곱해버리면 우리 끝까지 계산할게요. 자,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12k 제곱 마이너스 8k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정리해서요. k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1은 사라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도 사라져요. 얘 반대쪽으로 보내면 2k 세제곱이 될 거고 반대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k 제곱이 되어서 이 값이 0인 거죠. 따라서 2로 약분할게요. 그리고 k제곱으로 다 약분을 할게요. 왜? 우리 지금 접점의 x좌표 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k로 나누어도 아무 문제 없죠. 즉 k 빼기 3이 0이기 때문에 k는 얼마다? 3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즉 접점의 x좌표가 3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k가 우선 3이다 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요. k가 3인데 우리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접선이 뭐를 지나는 건 알고 있어요. 0,1을 지난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럼 뭐만 찾아내면 돼?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는요. 접점의 x좌표가 3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9 더하기 8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따라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게요. y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x고요. y절편이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라는 것까지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 목표가 뭐였습니까? 0에서부터 k까지 gx를 정적분하는 거야. 나는 얘를 정적분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다시 가볼까요? 여기 있는 S1과 여기 있는 S2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fx에서 접선을 빼서 0에서부터 k까지를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 k가 3인 것까지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0에서부터 3까지 fx 즉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빼줍니다. 빼기 빼기 더하기 x 빼기 1이 되겠죠. 얘를 정적분한 값이랑 뭐랑 같아요? 0에서부터 이번에도 3까지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y는 gx를 빼줘야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gx를 빼가지고 얘를 정적분한 값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S1, 얘가 S2야. 그런데 내 목표는 뭡니까? 여기에 있어요. gx라는 아이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얘네들 사라집니다.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가 남아있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반대로 보내버리면 0에서부터 3까지 gx를 정적분한 값은요. 여기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고 얘네들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가 넘어오는 거지. 따라서 0에서부터 3까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1을 정적분해준 값이랑 같아져요 라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 요것만 잘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거 적분해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x를 0에서부터 3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4분의 3의 4제곱은 81입니다. 그죠? 자, 3의 세제곱 27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54가 되었고요. 3의 제곱 95 마이너스 45죠. 3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9죠.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얼마요?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즉 4분의 마이너스 81 플러스 48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3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얘가 목표였는데요. 마이너스 4분의 33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었고요. 넓이를 제대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했습니까? 접선의 방정식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우리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셨죠? 자,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었고요. 여러분 뭐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도 살짝 복잡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간을 좀 잘 투자해서 틀리지 않고 억울하잖아. 계산 같은 데서 틀리면. 그래서 잘 꼼꼼하게 계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최대값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같고요. 다만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함수였기 때문에 그나마 fx라는 함수를 좀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맨날 강조하던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거야. 다만 각각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구간을 잘 나누어서 최대값을 찾아내야 되고 걔네들을 더한 새로운 함수 gt라는 게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까지 다 해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번 볼게요. fx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입니다. 맨날 강조하던 함수잖아. x에 관한 3차, x에 관한 1차야. 이거 뭐죠? 원점 대칭인 3차 함수라고요. 원점 대칭인 3차 함수인 것에다가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3은 루트 3의 제곱이고 t는 t의 제곱이니 이렇게 우리가 쓴다면 어떻게 인수분해까지 돼? x 플러스 루트 3t, x 마이너스 루트 3t라는 비율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3차 함수예요. 선생님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비율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드리고 제대로 fx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야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t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t라고 한다면 얘는 최고 차이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기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가 지금 루트 3t야. 그러면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과 그리고 이 값들 0과 루트 3t가 만나게 되는 i의 비율 관계는 뭐예요? 1대 루트 3이잖아. 다시 여기서부터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값까지가 1이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야. 근데 여 루트 3t라고 했으니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t가 될 수밖에 없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t일 거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극대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을 찾아보면 얘는 또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지. 2대 1인데 이미 마이너스 t에서 t까지가 2t야. 그러니까 여기서 t만큼 더 가면 극대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3t가 되겠죠. 같은 이유로 여기가 지금 극소값이야. 극소값과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t가 되는구나. 아이고 3t가 아니라 2t죠. 여기다 t를 더했으니까 t에다 2대 1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2t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t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 너무나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1대 루트 3, 2대 1.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최대값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극대값이 얼마인지도 한번 찾아보자. x가 마이너스 t일 때 여기 한번 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t 세제곱이라 얘는 얼마가 돼? 2t 세제곱이 되는 거야. 즉 극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 2t 세제곱이야. 원점 대칭이지. 극소값은 그럼 뭐가 돼? t,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t 그리고 마이너스 t 0t, 2t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fx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t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t라고 할 거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고 여기가 2t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극대값이 얼마예요? 2t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t일 때 2t 세제곱이고 그리고 t일 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려낼 수 있냐면 자, 요렇게 선생님이 살짝 선을 연결할게요. 살짝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한다면 마이너스 2t에서 t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에서 여기 2t에서 얼마와 같아져야 돼? 여기에 있는 극대값과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워낙 많이 강조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건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연결해서 그냥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했고요. 얘는 바로 y는 fx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들을 선생님 찾아드릴게요.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t, 2t 세제곱이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요? 2t, 2t 세제곱이야. 선생님 왜 여기에다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 선생님 극소값은 신경을 쓰지 않나요? 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에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극대값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뭐예요?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x축 아랫부분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걔가 바로 뭐예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도 마이너스 2t가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t, 여기도 0, 여기도 t, 그리고 2t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접혀 올라가지. 그래서 잘 봐. 얘가 뭐였냐면 t,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었거든. 그럼 여기는 뭐였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접혀 올라가면 2t 세제곱과 같은 값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도 요 값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t에서도 요 값이 될 거고 0에서는 0이고 t에서는 요렇게 2t에서도 요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내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이 다 지금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같은 높이. 쭉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이 다 얼마가 된다? y 값이 2t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얘는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걸 가지고 뭐를 찾아야 돼?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함수, 절대값 함수를 봤더니 얘는 결국은 원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인 함수인 거야.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인 함수야.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해서만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범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주어진 범위를 살펴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하나는 원점 대칭이고 하나는 y축 대칭이잖아. 기준은 x는 0을 기준으로 반대쪽, 그러니까 음수인 방향으로는 2칸 가는 거야. 그리고 양수인 방향으로는 1칸만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간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음수 쪽으로는 2칸, 여기서는 1칸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구간이 여기 있는 우리 그래프에 생길 거야. 거기에서의 뭐를 찾는 거야?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t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t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2칸, 여기서는 1칸을 갈 거야.
그때 이 최대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본다면 기준은 누군 것 같아? 얘죠. 기준이 얘인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얘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다면 첫 번째 기준을 선생님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칸 갔으니 1은 여기에 있겠지.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어디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1번 구간이 주어진 겁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t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보다 커. 더 커?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우리는 m1t부터 찾아낼 건데 m1t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만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더 컸어. 부등호 방향 바꾸면 t가 뭐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야. t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을 찾아냈어요. 6t 제곱 마이너스 8인데 t가요 2보다 커야 돼요. 그럼 선생님 등호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t와 같아져도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최대값이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은요.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극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칸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될 거야? 극대값에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범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써봤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보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t보다 마이너스 2가 큰 거고 얘는 반대가 되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는요. t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인 거야. 그때는 최대값이 뭐가 된다? 2t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넓혀가. 계속 넓혀가도 그 구간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극대값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랑 비교를 잘 해보자. 구간이 마이너스 2가 엄청 저쪽에 가가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었어.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2t 세제곱보다 커진 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범위를 찾아낸 거야. 2t보다 1이 커버리면 누가 최대값이다?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인 거야. 자, 다시 2t보다 1이 커버렸어. 그러면 2로 나누면 t가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으면 얼마에서의 함수값이? 1에서의 함수값, 즉 f1이 얼마예요? 1-3t 제곱인데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1-3t 제곱이 최대값이 될 수 있겠군요. 언제?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t가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최대값인 2t 세제곱이었을 거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랑 지금 같아지면서 그 다음부터 최대값이 바뀌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양쪽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m1t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m2t도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절대값 함수 입장에서 바라볼 건데요. 얘는 다행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자, 얘는 지금 뭐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 범위가 더 넓지.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만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은 쪽만 살펴볼 건데 아까 1번이랑은 똑같을 것 같아. 자, 1번 범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고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 지금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m2t가 첫 번째는요. 최대값이 6t 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야. 그리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아까랑 똑같이 우리 가봅시다.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 입장에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t가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똑같이 2t 세제곱이 최대값이겠네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선생님 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2t인데요. 얘보다요. 어떻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가 더 작아지면 그때는 누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t랑 비교를 할게요. 얘가 더 작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t가 1보다 뭐 할 때? 1보다 작을 때는 t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이에요. 아니지. 왜? 얘가 접혀서 올라갔습니다. 접혀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값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접혀 올라간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t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t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즉 t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다 등호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얘네들 다 뭐예요?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GT는 얘랑을 더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G2는 32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2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 근데 어차피 답은 같을 거야. 자, 여기에다 2 대입할게요. 그럼 8이 16. 여기에다 2 대입하면 16이지. 얘네 둘 더하면 32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다 대입해도 되나요? 맞아요. 2 대입하면 4, 6, 24 마이너스 8 하면 16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GT는 2배 F의 마이너스 T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F의 마이너스 T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F의 마이너스 T라는 값은 여기에 있는 fx 입장에서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인 2t 세제곱이야. 여기에 몇 배를 하래? 2배를 하래. 자, 그럼 봐봐. GT라는 아이는 원래 뭐가 되는 거야? M1T 더하기 M2T야. 두 개가 더해진 값이야. 두 개가 더해진 값인데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에 2배를 했다라는 건 얘는 사실은 어떤 느낌입니까? F의 마이너스 T 플러스 F의 마이너스 T가 되었니? 라는 거야. 그런데 F의 마이너스 T가 2T 세제곱이야. 2t 세제곱이 계산이 되면 2배의 F의 마이너스 T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T의 값의 범위가 얘네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네요. 즉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의 교집합인 거야. 그러려면 T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의 마이너스 T 더하기 F의 마이너스 T가 되어서 2배의 F의 마이너스 T가 되는구나. 그러면 T의 최대값은 얼마고? 2고 T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2와 1을 더해서 3이 된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우리가 바로 찾아냈고요. 자, 이번에는 디귿번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G의 2분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2분의 1을 H로 나눈 값이야. 원래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봐야 돼? 얘는 미분계수 느낌에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우미분계수입니다. HT에 대해서 우미분계수야.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얘는 그럼 뭐예요? 같은 이유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좌미분계수야. 그죠? 그런데 뭐랑 얘랑 더해지는 모습이야.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러면 2분의 1보다 t가 큰 쪽이 M1t 입장에서는 우미분계수를 결정할 거고요.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뭐를 결정할 거야? 좌미분계수를 결정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M1t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근데 다만 뭐 해야 돼? 미분에서 2분의 1을 대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M2t 입장에서 2분의 1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M2t 입장에서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를 빼라 그랬는데 M2t 입장에서는 2분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빼봤자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M1T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요. 얘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6T 제곱이죠. 여기에 얼마를 대입하면 T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6, 즉 2분의 3이 우미분계수였던 거야. 자, 그 다음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좌미분계수인 거야. 그래서 2분의 3에서 빼기 3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 빼기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9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원점 대칭의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연습들도 많이 해왔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간 좀 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대한 개념도 워낙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 잘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4번 문항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문항이고요.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 수학2 문제들 다 해결해 봤고요.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문항이고요. 우리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인데 분자가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2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 와,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운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뭐 여러분 절대 계산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춰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3점짜리 문항이지만 fx가 이미 다항함수라고 했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x제곱분의 다항함수가 극한값이 5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분자는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어야 되고 2차의 개수가 5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5x 제곱 플러스 뭐 a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x의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이 5x 제곱 플러스 a 이런 꼴이라고 해보자. 근데 나는 누가 궁금한 거야? f1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x의 fx만 남겨놓고 반대로 넘기면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에 a-1이 되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 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아이는 다항함수거든. 근데 다항함수에다가 x를 곱하면 1차식까지가 생기고 상수항은 어떻게 될 거야? 상수항은 없어지겠지. 자, 봐봐. fx라는 아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a의 x n제곱. 선생님이 일반적인 걸로 써드릴게. x의 n제곱 플러스 해갖고 마지막에 k로 끝났어. 숫자로 끝나야 다항함수잖아. 여기에 x를 곱해봐. 그러면 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kx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x를 곱하면 여기에 있는 상수함수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x 곱하기 fx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다. 5x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그럼 뭐가 돼?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인데 상수항이 사라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a인데 이 값이 1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fx 찾아냈습니다. fx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1이었던 거야. 이제 답은요. f의 1은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극한 함수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수학2는 어차피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 충분히 다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 얘기하지만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최근에는 속도만 물어보거나 가속도만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속도에 대한 얘기고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데 양쪽에서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그 순간 전피에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또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시각을 구해서 걔를 그대로 대입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가 되는구나. 그래서 6으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딱 봐도 1 대입하면 0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t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 t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 t의 개수 5,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2인데 1로 조립제법을 하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2, 0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서 또다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t 마이너스 1이 몇 개? 2개. 그리고 t 마이너스 2가 하나. 즉 6배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t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이 2개야. 그 중에 뭐가 돼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t에 관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t가 1일 때, t가 2일 때야. 그리고 최고차인 계수 양수기 때문에 내려올 겁니다. 근데 2는 하나만 인수로 가지고 1은 뭐예요?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렇게 반사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누구의 양쪽에서 2의 양쪽에서 속도의 그래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시각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또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8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0이 될 거고요. 여기에 t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18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얘는 2 대입하면 96이고 플러스 30이 된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8, 4, 32, 7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102고 96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6이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운동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위치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선생님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용어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대망의 마지막 22번 문항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수 AB가 있어서 A와 B는 1이 아니래요. B는 1이 아닌 어떤 상수가 있어서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자, 도함수가 연속이래. 그런데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는요. gx가 0에서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라는 함수를 정적분한 걸 따라가고요.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절대값이 fx래.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g'x라는 i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나올 수 있어? g'x를 사용할 수도 있죠. 언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지만 g'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누구를? 마이너스 g'x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걔가 바로 뭐라는 거야? fx라는 거야. 근데 fx는 뭐예요? 이차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g'x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을 g'x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나 조건에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gx가 0에서부터 x까지 t에 관한 함수를 정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x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어? 0. 즉 g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한 값은 0이고요. 두 번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x는 여기에다 x를 대입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봅시다. 함수 gx는요. x는 1, x는 b에서 극값을 가진대요. 그런데 gx라는 i가 지금 두 개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x는 1이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 G'의 1이 0이고요. 또 마찬가지 B가 뭔지는 모르지만 G'의 B도 0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1은 어디 범위 안에 있어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안에 있으니 여기 한번 가보자. G'의 X에다 1을 대입하면 0 됐대. 즉 G'의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래요. 아, A의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즉 G'X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의 조건을 더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야? G'B가 0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조건을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GK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GK가 0이라는 건 너 GX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돼. 그리고 X축과 만나게 하는 X의 값이 모두 더하면 얼마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다행인 건 뭐는 알고 있냐면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언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래프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 3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서 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집니까? 직선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야? 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요. 극값이 x는 1일 때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다른 극값 b는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나 2보다 큰 구간에서만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fx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fx는 그냥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2차 함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fx는 2차 함수이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우리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우리는 여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여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에서도 연속이고 마이너스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겠지. 즉,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하면 G'의 2의 절대값이 F의 2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고 G'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도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게끔 여기에다가 뭐를 데리고 올 거예요? 2차 함수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럼 2차 함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G'X의 절대값이 fx라는 말에서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인데 얘가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도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우리는 1이 아닌 어떤 다른 점에서 0이 되어야 돼. 자, G'B가 뭐예요? fx와 G'X의 절대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G'B가 0이래. G'B가 0이라는 건 여기에 B 대입해서 0이라는 건 FB도 뭐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봐. fx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인데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야 되는데 b라는 점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b에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x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리는 거야. 그러면 항상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연속이게끔 만나겠지. 그래서 쭉쭉쭉쭉쭉 오는 거야. 쭉쭉쭉쭉쭉 오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절대값. 즉 마이너스 2에서는요. 마이너스 2에서는
이미 G'X도 0보다 컸던 거야. 근데 2에서는요, 얘가 지금 X축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뭐를 사용해도 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걸 사용해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입장에서 뭐를 생각하는 거야? 아, 얘가 2,-1이었는데 fx 입장에서는 2, 어디를 지나면서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쭉 내려오다가 x축과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b에서 만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뭐였다? y는 fx였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g'x는 이제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와. 연결돼서 오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따라오죠. 얘를 따라오다가 이번에는 연결이 되어야 되니 얘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생긴 이 주황색이 바로 y는 g'x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fx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fx 입장에서는 k의 x-b의 몽땅의 제곱이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G'X까지를 다 구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GX가 궁금하고요. 자, GX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그릴 겁니다.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뭐가 되는 점이 궁금한 거야? 0이 되는 점,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궁금해. 그리고 우리가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 0이래요. GX는요,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야. 즉 원점을 지납니다. 그럼 잘 봐. x가 1이 될 때까지는요. 얘네들이 다 어때?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gx는 뭐 하고 있는 함수였냐면 증가하고 있는 함수였을 거야. 쭉 증가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맞죠? 증가해서 올라오다가 1에서부터 2까지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우선은 되게 중요한데 0에서의 함수값이 이미 얼마였어? 0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적분한 건데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2차 함수를 따라가겠지. 그리고 봐. 여기서 보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때요? 같죠.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넓이가 같단 말이야. 그리고 부호는 반대야. 따라서 2에서의 함수값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얘가 2인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2에서부터 가는데 2에서부터는요. 계속 뭐예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소를 하는 거냐면 b까지 감소할 거야. b까지 이제 어떻게 돼? 얘가 2차 함수의 모습이니까 뭐 3차 함수의 모습으로 감소를 할 거예요. 3차 함수의 모습으로 감소를 하다가 b에서부터는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모습인 거야.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버렸네. 그렸어요. 자,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겠어? 자, 0에서 한번 만나요. 그 다음에 2에서 한번 만나지?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에서 한번 만나는데 그럼 나는 이 값을 찾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얘가 지금 뭐였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을 거예요. 잘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 다른 색으로 보여줄게. 자, 2에서부터 b까지를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어때? 같아요. 그리고 얘는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똑같은 x의 값을 가지는 요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2와 이 값의 중점이 비어야 돼. 따라서 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얘를 선생님이 뭐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랑 2랑 더해. 나누기 2를 하면 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2b-2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얘가요 2b-2였던 거야. 이해됐나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의 값은요 뭐가 되어야지 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또 같지. 자, 잘 봐. 정적분을 하는데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 근데 얘를 아래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정적분하면 즉 2에서부터 2b-2까지를 정적분하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자, 봐. 2에서 0 됐죠.
그리고 2에서부터 2b-2까지 2b-2까지를 정적분하면 또다시 0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야? 이제 b의 값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야. 자, 그런데 b라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잘 봐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fx의 그래프를 보면 얘는 뭐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2,1을 지나고 있어요. 2,1을 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지나고 있었냐면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여기다 y 대신에 3을 대입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몽땅의 제곱이 됐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 대신에 2,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1은 k에 2 마이너스 b 몽땅의 제곱이야. 여러분 k 구하고 싶어요? b 구하고 싶어요? b 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윗식이랑 아래식 이렇게 나누면 k는 0이 아니죠. 왜? 이 창의 개수니까 사라지고요. 여기는 3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제곱이잖아. 제곱인데 얘는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분모는 2 마이너스 b의 몽땅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뭐 다양하게 제곱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얘를 반대로 보내도 돼요. 자, 그러면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b분의 2 플러스 b 몽땅의 제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선생님 이쪽에 쓸게. 2 마이너스 b분의 2 플러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 그대로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 곱해야 되죠. 다시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b의 루트 3이 되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할게요. 얘는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b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b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b는 2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원래대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은 어떻게 돼요? k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몽땅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1은 k의 2 마이너스 b 몽땅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약분해 버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얘를 반대쪽으로 보낼게. 3배에 4 마이너스 4b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제곱하면 4 플러스 4b 플러스 b 제곱이 되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전개하면요. 3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한쪽으로 넘길게요. 2배의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6b가 될 거고 플러스 8은 0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2로 약분을 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가 0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용해야 돼? 근의 공식. 자, b는 그래도 짝수 공식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b의 값이요. 뭐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거든.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b의 값은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4 플러스 루트 12, 2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과 만나게 하는 모든 x의 값을 k라고 둔 거거든. 얘네들을 다 더하래요. 따라서 0에다가 2를 더하고요. 플러스 2b 마이너스 2죠. 즉 2배에 4 플러스 2 루트 3 빼기 2를 계산하면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 8 플러스 4 루트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을 뭐라 그랬냐면 p 플러스 q 루트 3으로 뒀을 때 p가 8이고 q가 4인데 문제에서는 p 곱하기 q의 값을 물어봤으니 8, 4, 32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이 문제에서 보면은요. 굳이 막 k의 값까지 구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목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계산할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2차 함수의 특징이었어요. x는 b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이용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2b-1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들 잘 이해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적분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 계산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칭 관계까지도 좀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2 11문항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22번 문항은 선생님도 아까 계산하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빨리 노선 변경해서 근의 공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이 당황하고 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가지면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실제 수능날에서는 그래도 훨씬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선택 과목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